오후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힘을 좀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구글과 AMD의 실적 발표가 좀 엇갈리게 나왔었죠. 양대 지수 현재 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1.12%대 하락하면서 2,59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2,588선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지금 매도세를 보이면서 계속 시장이 힘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그래도 마이너스권, 플러스권 회복하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였었는데 지금은 장중에 가장 저점을 지나가고 있네요. 0.56% 하락한 74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올 텐데 실적에 따른 변동성 영향 계속 우리 증시에까지 미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전략들 잡아보면 좋을까요? 관련된 전략과 힌트들 주식라방에서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라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는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좀 잡아보면 좋을지 원탑 종목까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진입가까지 잡아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QR 종목까지 오늘 두 가지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QR 종목도 아래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전략들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아래 QR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오늘 제대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하루 좀 쉬어가는 그런 국내 증시입니다. 최근에 이 상승을 거듭해서 이어가지 못하는 국내 증시인데 우리가 또 굉장히 이러한 국내 증시 안에서 수익 보기가 또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내 증시 안에서도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인트들 제가 또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 사실 제가 이 주식 라방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 그동안 많은 수익을 챙겨드렸던 만큼 오늘 또 제가 엄청난 종목들 수익을 대박 내드릴 종목들 많이 갖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이 마지막 방송이신 만큼 더더욱 또 신경을 써서 종목들을 챙겨왔다고 합니다. 팍스통신방에 오시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또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아래 QR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그래도 뭐 비트코인 관련주, 코인 관련주들, 뭐 게임 관련주들, 원자력 발전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꿈틀꿈틀 하면서 잘 좀 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다소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도 장 초반과 장 중반까지는 시장이 많이 밀리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근데 어제 마지막에 정부에서 나온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투세를 이번 연도 안에 폐지를 하겠다, 확정을 짓겠다 이런 이슈들이 갑작스럽게 쏟아지면서 대형주 위주의 이 종목들이 상승을 시작을 했고 장 막판에 수직 상승을 하면서 증시는 양전하면서 반등 마감에 성공한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아쉬운 건 전일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혼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사실 이러한 모습 속에 적어도 추가적인 상승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내심 좀 기대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재 코스피는 어제 상승 부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한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시가까지 다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추가적 상승은 조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상황에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는 미국 대선에 좀 쏠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의 트럼프 트레이딩이 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거래 대금이 관련주들 위주로만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나지 못한 채 최근에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즘의 시장을 좀 보시면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상 저평가되어 있고 너무나도 주가가 급락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종목들에게 손바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더라도 뭐 일부 이슈를 강하게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웬만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부터 매집하는 손바뀐 흐름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사실상 계속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종목들이 많은 것은 사실상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반등했던 부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어제 저가를 좀 이탈하기 직전까지 내려온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1.1%대 마이너스 구간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대 코스피보다는 좀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여기에 위안점을 좀 삼아보자면 지금 어찌됐든 양시장 모두 하락 중이지만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 수가 평균적으로 지수 하락 포인트 대비했을 때 많지가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당히 이 하단 구간에서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들로 삼아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우리도 이 구간을 어느 정도 분할 매수의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지지난주에도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역시나 오늘 크게 매도를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기존에 어느 정도 계속 사고 팔고 했던 그 구간까지만 머무르고 있고 추가적인 매도세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구간은 우리도 충분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차트를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업종 종합 차트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21선의 자리를 좀 잡아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내동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늘 좋은 브리핑을 드리는데 이 브리핑을 이젠 못 듣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쉬우시겠지만 이 브리핑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공간 하단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박스통신망으로 오시면 제가 매일같이 오전, 장중, 오후까지 여러분들께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브리핑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방송에서만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래 보이시는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자료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더더욱 방송 중에 열려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주식라방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나 상승률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오늘만 보셔도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이 잡아주셨던 종목 핑거 26%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STO 관련 종목 튀어 오를 때 최대 상승률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입가까지 11,000원 잡아드렸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13,900원대를 또 돌파를 했죠. 여기에 한일단조, 방위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공략했던 종목이었는데 한일단조 21일에 저희가 2,300원에 진입을 했는데 벌써 3,900원 선까지 달하면서 거의 7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상승률만 보셔도 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께서 두 종목 모두 공략하셨던 종목이거든요. 바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오늘 두 종목 다 지금 좀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또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팍스통신방에서도 추가적인 대응까지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금 방송 중에 이 두 종목 짧게 살펴볼게요. 일단 먼저 한일단조부터 좀 살펴볼게요. 한일단조가 오를 수 있는 배경에는 총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한일단조 자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탄두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의 매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또 천공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제연사가 되게
뭐 심각해지지 않았나요? 여러 언론 매체들도 이런저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부각되는 게 항상 방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공략해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의 현재로서 사실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게 방산주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일단조도 그때 당시에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구간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날입니다. 와, 이 윗꼬리가 달린 날. 그날부터 갭상승을 몇 번을 하나요? 네, 맞아요. 이때 당시 아마 제가 그때도 브리핑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구간에 1차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했었으나 사실상 이 구간을 놓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당시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윗꼬리를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 포인트였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현재 이 시간에 방송을 보고 계셨더라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으셨을 겁니다. 잡았다면 그 다음날 상한가도 갔고요. 그 다음날도 역시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이 현상을 칠 뻔했지만 아쉽게도 60%대 상승에서 일부 멈춘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거래량이 좀 엄청나게 몰려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자, 이 구간 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이 종목은 대략 2년에서 3년 사이에 만들어진 악성 매물대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2, 3년간에 어느 정도 악성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선 그만큼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은 시장에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으로 직결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폭발이 나오면서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지만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는 점은 사실상 악성 매물대를 다 소화시켰기 때문에 그 윗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물량이 다 소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땐 사실상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아도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엔 사도 되는지 가져가도 되는지 그 두 가지잖아요. 네. 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저는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 대금과 거래량인데 지금은 어찌됐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악성 매물대가 소화가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구간부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반대로 신규 진입자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반대로 얘기하면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떨어져도 사실상 이상하지 않을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 놓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해준 이 시점에서 1차적인 리스크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 구간이고요. 지금 이 종목을 월봉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6,000원이라는 가격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적어도 우리가 리스크를 한 번 더 감당해야 되는 구간이 4,5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이 4,500원에서 저항대가 돌파가 된다면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4,500원을 뚫지 못하면 긴 조정이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4,500원대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단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핑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핑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10월 16일, 10월 중순쯤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수익률적인 부분은 한 26% 정도를 기록했는데 핑거라는 종목은 어찌됐든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트럼프 관련주로서 올라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토큰 법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수혜주로서는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의 효과를 톡톡히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 제가 조금 더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사실상 암호화폐 관련주는 조금 있다가 제가 2부에서 QR 종목을 설명을 해드릴 때 그때 봐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점은 어느 구간이냐? 14,000원입니다. 지금 그 전에 있는 고점을 뚫지 못한 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리스크 관리를 했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되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했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낼 현재 시점에서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신규 진입도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가능한 구간입니다. 추가적인 브리핑을 듣고 싶으시다면 하단 QR코드를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단조와 핑거 살펴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지금 시점에서 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해주시고요. 추가 신규 진입이 가능한 건 핑거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일단조 지금 갭상승 두 번이나 뛰어가면서 60% 넘는 상승률 기록을 했죠. 오늘의 원탑 종목과 QR 종목 꼭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라운드는 오늘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함께 좀 시세를 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대 파견 발표 소식이 전해졌죠.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의 평화 공식 장관급 회의에 한반도 재건 지원 정부 대표를 보낼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또 트럼프 후보가 러우 전쟁을 동결로 마무리하겠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죠. 관련해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종목 살펴볼 텐데요. SY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가지고 왔습니다. SY는 건축 외장재 패널 전문 업체고요. 재생에너지를 접목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패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은 콘크리트 펌프 트럭, 타워 크레인, 발전기와 같은 건설 장비 제조 업체이기도 한데요. 이 두 종목 중에 오늘 어떤 종목 원탑 종목으로 꼽아볼까요? 사실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 저는 현대 에버다임도 굉장히 좋지만 네. 만약에 지금 대선이 이제 다음 주잖아요. 네. 이 대선을 갑자기 막판에 뒤집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쵸.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당선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또 네.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재료를 갖고 있는 SY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Y를 오늘의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현대 에버다임이 16%대 급등이 이미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SY 지금 현재 8%대 급등 중인데 이 종목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아시겠지만 우크라 재건에 관련된 이슈는 결국에는 뭐 우크라 자체의 이슈도 있겠지만 네, 어찌됐든 트럼프 관련주로서 또 움직이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또 두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2021년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대선과 관련돼서 대선 관련주들이 등락을 좀 심각하게 보였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대선 투표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이 후보들의 관련주들이 상승 V가 걸렸다가 다시 또 하방 V가 걸리기도 하고 이 순식간에 또 뒤집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에 대한 보험책으로 SY를 택했습니다. 왜냐? 우크라 재건주는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의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친환경인 태양광 관련주는 이제 다른 관련주이기도 하죠. 해리스 네. 부통령의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한쪽에 또 치중돼서 공략을 하는 것보다 이 양쪽에 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잘 갖고 가는 그런 종목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SY를 택한 것인데 SY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상 지금 2015년도부터 만들어져 있는 이 박스권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바닥에서부터 매집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시면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상승과 하락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이라는 얘기겠죠. 어느 정도 저항대 같은 경우는 5,500원대에서 6,000원대 이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이 하락 구간은 어느 정도 한 4,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시점에서는 이 박스권 어느 정도 중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기도 하지만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하지만 하단에 왔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만 잘 해준다면 다시 탈출도 가능하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어느 정도 잘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포인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시점에서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봤을 때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닥 하단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1차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1차적인 수익을 한번 챙겨드렸던 적이 있는 그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조금 하락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긴 했지만 이때 당시 보면 어느 정도 지지가 다시 한번 형성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중단기 이평선까지 돌파하려는 흐름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종목을 단기적인 단타 종목이나 혹은 종가 베팅 종목으로 공략하기 굉장히 유용한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차트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자면 장 초반에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1차적인 상승을 해주고 나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도 역시나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지라고 파악되는 부분인 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 매수 포인트는 대략 4,1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한일단조처럼 똑같이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목에 잡았지만 한일단조는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크게 상승이 이뤄졌어요. 다만 이 SY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오지 못한 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이드를 어디서 받아보느냐? 제가 여기서 다 드리지 못해요. 실시간 대응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왼편에 보시면 QR코드를 찍고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만 제가 여기에 대한 손절가와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두 종목 다 드리려고 했는데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짧게 그냥 얘기만 드리자면 다음 주에 건설기계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발표로 인한 이 국내 증시에 있는 건설기계 업종들에 대한 수혜까지 예상해 볼 수도 있어요. 현대 에버다임이 지금 같은 경우는 우크라 재건주로서의 대장주로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유지가 된다면 다음 주에 실적 발표로 인한 추가적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관련주 혹은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내 포트에 아직까지 없다면 우리가 다음 주까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테마 여러분들 지금 가져가셔야겠죠? 왼쪽에 있는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바로 건설기계 관련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두 종목 잡아드렸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 어려운 이런 정보들까지 모두 챙겨가시려면 지금 옆쪽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진입가 잡아드렸죠. 4,150원대 진입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하락이 나온다면 상승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 QR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팍스통신망에서 세세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 바로 넘어가 볼게요. 2라운드는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돈 데다가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수십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라는 또 소식도 또 들려졌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 또 빅테크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전과 함께 또 이런 전력 공급 계약을 맺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형 모듈 원전 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왔어요. 비트나인과 SP소프트. 비트나인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었고 SP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적용한 그 OS를 출시했다. 국내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종목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을 원탑 종목으로 꼽아서 함께 공략을 해볼까요? 원래 같으면 비트나인을 택했을 텐데 네.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이 또 좋진 않아요. 오늘 또 강세가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잡아줬다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SP소프트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바닥을 잡아준 안전한 자리 SP소프트 오늘 함께 공략해 보겠습니다. 어떤 진입점으로 같이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두 가지의 종목 모두 우리가 살펴보기 직전에 AI라는 테마를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에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함께 따라줬던 게 AI와 로봇주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바닥 잡기의 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AI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수익 보기가 딱 유용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먼저 비트나인의 차트를 좀 같이 살펴볼 텐데 아까 전에 제가 바닥을 조금 잡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봉상의 자리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는 과정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종목은 상장되고 나서 아직까지 하락세가 꺾이지가 않고 있는 종목입니다. 21년도에 상장돼서 지금까지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한 채 꾸준하게 하락 추세가 연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차트상에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SP소프트인데요. SP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하락세가 상장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월봉상의 과정에서 저점을 완벽하게 이탈을 하지 않았고 해당 구간에서 수급이 동반된다면 다시 한번 캔들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공략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상의 차트를 좀 살펴봤을 때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단기선의 이평선이죠. 21선
일선의 이평선을 오늘 돌파를 시도를 했어요. 기존에도 충분하게 돌파가 됐던 자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시장의 분위기상 추가적 상승이 어렵게 나오지 못한 채 다시 한번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나 종목 간에서도 이 21선의 슈팅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관점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분봉상의 시점을 좀 돌아가서 볼 텐데요. 분봉상의 시점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라이브 배틀 종목과 마찬가지의 흐름이 현재 차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늘 장 초반이죠. 고점을 만들어내기 직전의 시점까지 거래량이 꾸준하게 동반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기존의 일봉상에 있던 저항대들의 매물대를 일부 흡수하는 과정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흡수를 했음에도 추가적 하락이 나오지 않은 채 지금 어디에서 멈춰 있어요? 아침에 만들어 놓은 지지 구간에서 계속 버텨주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상승이 나온 이후에 따라오는 것은 반드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지금 20% 올라갔어요. 21%, 22%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혹은 너무 많은 물량이 쌓여 있다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략적으로 7,400원 혹은 7,000원 구간에서까지 우리가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는 7,700원을 드릴 겁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추가적 상승이 바로 나올지, 아니면 어느 정도 몇 단계에 걸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항상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만 알아도 좋겠지만 매도가와 손절가까지 알면 더 좋겠죠. 이 종목의 매도가와 손절가는 왼편에 보시면 QR코드를 통한 팍스통신망 안에서 제가 꾸준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관련주들은 지금 완전한 바닥잡기가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놓치게 되면 또 고점에 가 있는 종목들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현재 AI 관련주들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바닥일 때 공략을 하셔야 제대로 시세를 줬을 때 그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오늘 SP소프트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진입가까지 7,700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바닥 잡고 있고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는 이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했는데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옆쪽에 보이시는 QR코드 한 번만 간단하게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팍스통신망에서 앞으로의 이슈들과 함께 실시간 대응 전략 모두 살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 QR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셔야 되는 이유, 잠시 후에 상승률표에서 확인해 볼게요.
네, 주식라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라방에서는 오늘도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원탑 종목 꼽아봤습니다. 원탑 종목에 대한 진입가까지는 함께 잡아드렸는데 이에 대한 목표가, 손절가, 자세한 전략들까지 모두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QR 종목도 잠시 후에 공개가 될 텐데 이 종목들을 모두 챙겨가셔야 되는 이유, 바로 이 상승률표에 있습니다. 오늘만 보셔도 이렇게 핑거랑 한일단조, 전부 도합 10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펩트론 71% 상승률, 또 정말 이렇게 22%라는 상승률 스페코에서만도 한 종목에서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입가 이후에 이렇게 최고가를 달성한 종목들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요. 오늘만 보셔도 먼저 오늘 빅스 대표님께서 잡아주셨던 핑거 종목 26.7%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코인 암호화폐 관련해서 상승할 때 강하게 시세를 줬습니다. 그 밖에도 한일단조도 저희가 함께 잡아드렸었는데 이렇게나 차트가 급등하면서 69%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챙겨가신다면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또 종목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옆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과 실시간 대응, 잠시 후에 공개할 QR 종목에 대한 정보들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오늘의 QR 종목 2가지 바로 만나볼게요. 여러분들, 주식 라방에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선물 중에 2가지 오늘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건데, 자, 선물 종목 첫 번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께 드릴 마지막 선물은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천천히 우상향에 있어서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 종목을 잘 잡으면 어느 정도 기간은 소요되겠지만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게임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특히나 게임 관련주, 요즘에 보시면은 게임 관련주 요즘에 뭐 특별히 움직이는 것도 없고 특히 잘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왜 게임주를 봐야 되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에 제가 이슈도 함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현재 국내 게임 시장은 선상세가 좀 둔화되는 시점이에요. 실적주이기도 하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좋은 재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성장세가 둔화되는데 어떻게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시면 이게 2023년도 3분기 게임사들의 누적 실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넥슨이나 넷마블, 뭐 크래프톤이나 NC, 카카오게임 같은 대표적인 게임 회사들이죠. 대형 게임 업체들인데 보시면 전반적으로 게임 업체들의 영업이익이나 이 실적들이 어때요? 적자예요. 적자가 지속되거나 전년 대비 굉장히 더 큰 벌어져 있는 적자 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사실상 게임 업체들에 대한 실적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는 개발력과 자금력 있는 업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현재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임사라면 대형 게임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아시겠지만 화장품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작년까지만 했을 때 화장품 관련주를 왜 봐야 되나 하셨던 분들이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작년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갑작스럽게 화장품 실적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종목들이 그때부터 실적이 나온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작년으로 돌아갔을 때 보면 화장품 기업들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실적들이 줄하향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매출처를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때 당시에 매출의 실적은 점점 회복을 했고 기존의 실적보다 더 높이 올라가져 있는 종목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게임 시장도 막상 국내 안에서의 게임 시장은 굉장히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지만 밖으로 돌리면은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좀 보자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과 굉장히 비슷한 이런 테마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도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 게임사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급까지 받아야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주가로 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중국 외자 판호 발급이나 지스타 개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고 특히 SK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10월 25일 날 중국 신문부 출판국이 외자 판호 15건을 발급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24년도 2월 달부터 6월 달, 10월 달까지 대표적인 대형사 위주죠. 아까 전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던 뭐 넥슨이나 네오이즈, 넷마블 같은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줄줄이 우리나라 국내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족한 매출을 다른 나라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실적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외자 판호 발급은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에도 꾸준하게 판호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길 시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요. 게임사들이 최악의 시기를 지났던 2022년도, 23년도를 전후로 새로운 전략들을 공개를 했어요. 개발 과정 2년에서 3년 정도를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다변화를 탑재한 게임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시기가 25년도에서 26년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5년도, 26년도까지 지금의 글로서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2024년도, 23년도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진 실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넥슨이나 NC, 넷마블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올해 3분기 실적 전망들이 있어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넥슨에서 1조 913억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어때요? 1조 3,279억을 기록을 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여기에 대한 극복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 대형 게임사들 위주도 그렇겠지만 중소형주 게임사들도 상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있을 시기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게임사들에 대한 얘기는 실적에 대한 위주로 얘기를 먼저 드리겠지만 두 번째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보면 한번 다른 분위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첫 번째 라이브 배틀을 하면서 게임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핑거에 대한 얘기. 근데 암호화폐가 지금 움직이는 이유는 결국엔 트럼프 대선 관련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암호화폐랑 게임의 연관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게임 얘기를 했는데 왜 암호화폐로 넘어갈까? 자, 두 가지의 테마가 모두 합쳐져 있는 게임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기업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특히 이 이슈를 좀 먼저 보면 좋은데 트럼프 당선 기대감이 비트코인 7.3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또 한 번 기록을 한 건데 직접적으로 이 트럼프 관련주로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서 관련주로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죠 오늘? 우리기술투자나 아까 봤던 핑거나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영향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가지고 온 몇 종목들이 있어요. 네오이즈 홀딩스나 컴투스 홀딩스나 M게임 아까 우리가 봤던 대표적인 게임주 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게임주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해외 자회사를 통한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 네오핀을 정식적으로 오픈을 했고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국내 3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M게임 같은 경우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페이토와 여기에 대한 채굴, 거래소 운영 등 업무 협약까지 체결을 했어요.
사실상 이제 아시겠지만 게임사들은 암호화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게임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매출을 올리기가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어디로 돌리냐? P2E 게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암호화폐와 연관성을 띈 게임주들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암호화폐와 게임주들을 얘기할 때 두 개를 묶어서 항상 같이 얘기를 드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재료를 모두 다 갖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사실상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서 봤던 암호화폐와 게임 관련주 두 개의 재료를 갖고 있는 세 개의 종목 대신에 지금 이 종목을 직접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기본적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의 유통, 판매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아시겠지만 게임사들이 다 똑같습니다. 게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이 게임 업체가 만들어내는 게임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시면 사실상 종목명을 몰라도 그 게임 업체구나 하실 수가 있는 게 미르의 전설이라는 게임을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미르라는 IP가 굉장히 게임 업체 내에서 유명한 IP고요. 이 게임 IP를 통해 추가적으로 뭘 하고 있냐?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위믹스 코인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사실 QR 종목이긴 하지만 마지막 이 위믹스 코인이라는 단어로 여러분들께 그 종목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힌트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차트를 좀 같이 볼 건데요. 차트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게임 업체들에게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같이 고공행진을 하다 다 뚝 떨어지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 종목은 24만 5천 원의 주가를 형성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3만 9천 원이에요. 대략 80%가 넘는 주가가 하락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점은 무슨 시점이냐?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지지가 받쳐지는 단기적인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져 있는 횡보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지와 저항대가 있는 박스 구간에서 하단부에 위치할수록 저항대까지의 상승 부분은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6만 원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요. 지금의 주가는 39,200원입니다. 대략 2만 원 정도, 즉 50%가 넘는 수익을 이 종목으로 단기적으로 챙겨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직접 당선이 돼서 관련주들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돌파까지도 우리가 수익으로 추가적으로 챙겨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봉 차트로 좀 돌아와서 보자면,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박스권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오죠. 8만 원과 3만 원 사이 대략 이 폭을 우리가 박스권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완전하게 바닥에 있습니다. 아까 봤던 4만 원대 이 위치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박스권까지 노려본다면 못해도 50%에서 100% 가까운 수익이에요. 자, 이 종목을 우리가 지금 잡아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실적도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되고 암호화폐 다 올라갔을 때 같이 이미 올라가고 있는 이 종목을 잡으려면 어디서 잡아야 돼요? 8만 원 넘어서 잡아야 돼요. 근데 이 8만 원 넘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이 박스 저항대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에 어느 정도 기로에 갈린 시점입니다. 만약에 잘못 사면 어떻게 돼요? 8만 원의 저항대에 맞고 다시 4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잘 잡으면 추가적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잡으면 우리가 여유롭게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자, 이 종목 적금주로도 공략이 가능하고 단기적인 포트로 내 계좌에 튼튼한 보험책이 내줄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를 꼭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오셔서 지금 공개되고 있는 이 종목의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QR 종목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게임주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한 암호화폐와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차트상의 흐름으로 보아도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못해도 50%에서 100%까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신 만큼 오늘의 QR 종목 지금 이 시점에서 꼭 공략해 보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립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이 QR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과 종목명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의 QR 종목 두 번째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QR 종목 두 번째는 어떤 테마에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아까 전에 한일단주 우리가 70% 기록했잖아요. 네. 70% 기록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을 드린 만큼 네. 한일단주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맞아요. 공략이 어렵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일단주를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건 잡아야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한일단주의 후발주를
이길 수 있는 그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사실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브리핑을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방산주를 봐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매출과 수주 실적,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는 시점이고, 두 번째 포인트는 어느 게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방산주의 수혜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지금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모두 다 갖고 있는 테마라고 한다면 방산주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방산주의 매출 기대감은 이 이슈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최근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지난 25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어요. 자,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 21년도와 22년도, 23년도까지 폴란드가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의 매출과 실적들이 급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방산 제품들을 구매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계약까지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약까지 체결이 된다면 지금의 방산 실적보다 더 높아져 있는 방산 기업들의 주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자면, 이때 당시에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주문을 했던 제품들의 생산 공장과 라인들을 직접 점검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을 했고요. 보시면 이 폴란드가 주문을 해간 대표적인 방산 제품들이 오른쪽에 있는데, FA50 전투기나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까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주문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적인 3차까지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요. 이 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4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국산 K2 전차 2차 이행 계획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위한 자리였고요. K2 전차 2차 계약 규모는 70억 달러, 약 9조 7천억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즉 10조 원 가까운 이 계약 금액이 체결될 예정인데, 단일 무기 체계 계약 규모로는 K방산 수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에 따라서 계약은 폴란드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11일 날 체결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 11일 날이겠죠. 자, 이때 당시에 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주가들의 방향성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혹시라도 그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서 작용이 된다면 지금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직접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품목은 K2였어요. 그럼 K2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K2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민수사업이나 특수산업,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방위산업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K1 계열의 전차나 K2 전차, K 자주포, 그리고 탄약 운반 장갑차 등의 엔진 등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K2 전차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번에 주문한 게 뭐라고요? K2 전차입니다. 근데 K2 전차의 엔진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업이에요. 자, 이 기본적 분석을 봤다면, 재료를 봤다면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기 직전에 재무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재무가 어때요? 21년도부터 24년도 예상 실적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입니다. 영업이익도 역시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문제로도, 재무적인 문제로도 우리가 공략을 하면서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직접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어때요? 이걸로 공략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죠. 자, 기존에 보시면 이 종목의 주가는 80만 원이었습니다. 80만 원의 주가가 지금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2만 원이에요. 아까 봤던 첫 번째 QR 종목의 주가 하락폭보다 이 종목이 더 큽니다. 대략 지금 마이너스 한 거의 100%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거의 많이 그 정도로 내려갔는데, 자, 이 종목의 일봉 차트를 좀 돌아가서 볼게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은 어때요? 우상향입니다.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과정 중이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 상승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차트를 좀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 바닥에서 뭐가 나와요? 매집 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못해도 5-6번의 매집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종목에 대한 주가 방어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꾸준하게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차트상에서 보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다시 회복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17,000원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이거의 몇 배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종목도 지금 공략을 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월봉 차트에서 여러분들 언제 사요? 제가 생각하기로 여러분들 또 언제 사냐면 한 5만 원쯤 되면 이때쯤 사기 시작합니다. 저항 때 부딪힐 때. 자, 지금 완벽한 저평가되어 있는 이 종목 지금 사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또 고점 추격 매수하셔야 되니까 이 종목 재료가 궁금하다. 추가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박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QR 종목 두 번째 한일단조 오늘 70%대 상승률을 기록했죠. 한일단조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K2전차 이행 계획이 성공적으로 또 타결이 되면서 단일 무기 체계 계약 규모로는 최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재무 상태 우상향하고 있죠. 현대 차트상으로도 바닥권에 있죠. 지금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 종목 오늘 잡으셔야 충분히 저평가된 이 지점에서 진입하셔서 충분히 시세 차익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또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챙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